안녕 여러분! 잘 나오나? 드디어 엄청 기다려서 완성이 된 발효야채 레시피를 들고 왔어요. 지금 오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목소리를 유지하면서 말을 해볼게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적어왔고 간간히 보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 발효야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발효야채를 굳이 왜 번거롭게 만들어줘야 되지?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발효야채 말고 저희는 야채 퓨레도 만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의 의견들을 열심히 찾아보니까 발효야채가 야채 퓨레가 갖고 있는 효능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장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능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선 첫 번째, 발효야채는 야채 퓨레보다 소화가 훨씬 더 편해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이미 발효가 돼 있는 야채를 먹었을 때 소화를 훨씬 더 잘한다고 해요. 왜냐면 야채 자체가 셀룰로스가 되게 많고 섬유질이 높다 보니까 반려견들은 사람만큼 소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야채처럼 섬유질이 많고 아니면은 전분이 많은 음식들을 소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너무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주다 보면 췌장에 무리가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분해하기 쉽도록 야채를 줄 때 곱게 갈아서 주는 거예요. 곱게 갈아서 줬을 때는 이미 세포막이 갈려있기 때문에 반려견들인 셀룰로스가 많지 않지만 셀룰로스를 최대한 소화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굳이 믹서기에다가 갈아서 주는 거죠. 근데 발효야채의 경우에는 곱게 다져만 줘도 반려견들이 충분히 소화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점은 소화가 너무너무 편하게 잘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균이 아주 풍부하다는 거. 왜냐면 발효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소금도 조금 넣고 공기도 계속 열어주고 할 거기 때문에 이 공기와 소금과 물로 인해서 박테리아들이 이것들을 먹고 계속 번식을 해서 많이 자라게 돼요. 그랬을 때 이 미생물들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는 유산균 캡슐이나 아니면 파우더 형태보다 장까지 죽지 않고 도달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발효된 유제품, 그러니까 케펄, 요거트 아니면은 저희처럼 야채 퓨레를 꼭 챙겨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시처럼 장이 별로 안 좋아서 조금 잘못 먹었을 때 무름변을 두는 아이들, 도로시도 그런 편이었거든요. 근데 유산균 캡슐로 먹으면서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를 야채 퓨레로 대체하게 되면 훨씬 더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좋은 유산균들을 많이 섭취하게 해주면 장내 미생물들이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장내 건강이 올라가겠죠? 장 건강은 이전에 생식 1탄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생식이 안전한가요?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장내 건강이 노화와 수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들, 알츠하이머 얘네들과 굉장히 연관이 밀접하게 돼 있어요. 사람한테도 그렇고 반려견한테도 똑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내 건강이 올라갈수록 수명도 길어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 체계가 튼튼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은 반려견의 면역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과 수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 그리고 파이토뉴트리언트라고 건강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을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효능에 관해서는 말이 끝났고요. 이제 간단하게 그럼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야채는 정말 다양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당장 냉장고에 있는 것만 갖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야채들을 줬을 때 어떤 것들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하게 또 드려볼게요. 우선 재료로 쓸 수 있는 야채들은 과일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효할 때. 하지만 저는 과일까지 들어간 발효 레시피는 잘 못 찾아봐서 넣어도 되기는 하는데 저는 우선 야채로만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반려견에게 영양가가 되게 좋은 야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는 비트예요. 총각무같이 생긴 빨강 색깔의 야채인데 디톡스 작용으로 워낙 유명해가지고 옛날에 한창 외국에서 디톡스 주스가 막 유행일 때 비트를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말한 것처럼 비트는 디톡스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디톡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copper, manganese, and potassium 얘네들도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비트를 섭취했을 경우에 반려견의 소변이나 대변이 빨간빛을 띠는 경우가 흔하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비트를 발효야채 레시피
레시피에다가 쓰셨다면은 반려견이 조금 불구스름한 소변과 대변을 넣을 수도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색 채소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흔히 말씀을 드리자면 케일이나 콜라드나 민들레잎 아니면은 근대 그리고 꽃상추 얘네들을 다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녹색 채소들은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호박류는 되게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늙은 호박이나 집에 있는 애호박이나 아니면 단호박 얘네들도 다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단호박이 반려견에게 굉장히 기호성이 높고 그리고 호박 종류 자체가 섬유질이 굉장히 풍부하고 칼슘도 있고 포타슘도 있고 커퍼, 마그네슘 그리고 징크도 있기 때문에 저는 호박류는 굉장히 꼭 챙겨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호박류는 비타민 A와 B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강아지들 진짜 겨울철에 너무 좋아하는 간식이죠. 고구마. 저도 고구마는 그냥 섬유질만 풍부하고 되게 단도가 높은 줄만 알았는데 고구마는 비타민 A가 굉장히 풍부하대요. 그리고 고구마는 폐와 관련된 질병들에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암도 예방하는 성분들이 있고 그리고 폐병 또한 도와주는 성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고구마는 반려견이 정말 좋아하는 간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넣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구마 같이 이런 전분이 많은 야채들은 좀 많이 넣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전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반려견은 소화효소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전분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얼마 갖고 있지 않은 소화효소들을 막 끄집어내서 짜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췌장에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전분이 있는 야채들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흔히 우리가 샐러드에다 넣는 야채들은 대부분 괜찮아요. 제가 말하는 야채들은 일단 상추, 그리고 양배추, 당근, 그린빈, 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금치까지 괜찮다고 해요. 근데 시금치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반려견에게 너무 과다하게 줬을 경우에는 철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조금 떨어뜨려 준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줬을 경우에는 철분이 부족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시금치는 너무 많이 주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야채를 떠나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저는 메이슨 자를 와이드 자로 사서 473ml가 들어가는 것을 샀어요. 저는 2병을 샀고요. 2병에서 3병 정도까지는 사셔야지 넉넉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만든 게 아니라 2병으로도 괜찮았는데 3병을 샀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500ml 정도 되는 유리병이 한 3개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량 스푼이 있으면 정말 편해요. 왜냐면 저는 테이블 스푼으로 소금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량 스푼이 있으면 쓰시면 좋겠고 만약에 없으시면 그람으로 그냥 재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발효 용기를 썼어요. 짜잔! 저는 이렇게 생긴 발효 용기를 샀는데 딱히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발효 용기를 치고 리뷰 순으로 보다 보면은 락앤락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그리고 락앤락은 되게 뭔가 가성비 좋은 제품으로 되게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리뷰가 당연히 좋길래 저도 락앤락을 샀습니다. 근데 얘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한 반 토막짜리, 한 1.5리터 정도짜리가 하나 있었고 저는 그냥 가장 큰 대용량으로 샀어요. 왜냐면 이 정도, 이게 2.1리터인데 이 정도는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를 샀는데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쬐끄만 걸로 여러 개 사실 필요 없이 그냥 한 개를 큰 거를 사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용품까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는 바다소금이에요. 저희가 흔히 김치 담글 때 쓰는 그 소금 있죠? 굵은 소금. 네, 그거면 됩니다. 이렇게 재료는 끝이 났어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꼭 발효 용기를 쓰진 않아도 되는데 보다시피 발효 용기는 여기에 숨구멍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매번 뚜껑을 열어서 공기를 넣어주지 않아도 되거든요. 만약에 근데 그냥 일반 유리병이나 이런 용기를 쓰셨다면은 하루에 한 번은 열어서 공기를 다시 넣어주고 잠가주셔야 되는 것을 매일 하셔야 돼요. 조금 번거로운 단점이 있죠? 아무래도 발효 용기가 몇 천 원 안 하고 얘를 쓰면은 훨씬 더 발효가 잘 되기 때문에 저는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이렇게 재료는 끝이 났고요. 그럼 만드는 법에 대해서
대해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잠깐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만드는 법은 김치를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해외 레시피를 참고를 하였는데 제가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해외 생식 전문 블로거인 Keep the Tail Wagging에서 저는 레시피를 참고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또 다른 분에서 참고를 하시고 뭐 이렇게 꼬리를 물고 가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Keep the Tail Wagging에서 레시피를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다른 곳들도 다 비슷해요. 근데 유산균을 직접적으로 이용을 해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도 있지만 특히 한국 분들은 김치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소금을 써서 발효를 시키는 게 그렇게 생소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연적인 방법을 들고 왔어요. 어쨌든 어떻게 하냐면 우선 강아지들에게 주기 위해서는 야채를 최대한 잘게 다져줍니다. 갈면은 안 돼요. 근데 다져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 이게 진짜 웃긴 건데 이제 영상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야매 요리라서 요리는 곧잘 하는데 다지기를 막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식당을 오래 했었기 때문에 아빠가 다지는 거랑 칼질 자체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아빠에게 SOS를 쳐서 집에 있는 살짝 쪽잠을 자려던 아빠를 끌고 나와서 아빠가 양배추와 애호박을 다져주셨습니다. 네, 어쨌든 거의 2리터가량을 잘게 다져야 되기 때문에 또 곱게 다져야 되잖아요. 그게 포인트라서 여러분 야채 다지기 있으면 꼭꼭 쓰시고 만약에라도 없으시면 싼 거라도 하나 사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계속 자주 만드실 거라면 다지기가 무조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끔찍했어. 너무 미안했어 아빠한테. 아빠가 또 쫑아 먹여 살리겠다고.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깜빡해서 추가하는 게 있는데 야채를 다질 때 양배추나 상추같이 이런 이파리 야채를 쓰신다면 이 이파리를 한 2장에서 3장 정도만 썰지 말고 따로 치워놔주세요. 왜냐면 얘네는 나중에 이렇게 발효 용기에다가 넣었을 때 다진 야채만 꽉 채워주고 이 눌러주는 누르는 거? 이 눌러주는 애를 눌러줄 때 다진 야채는 이 사이로도 삐져나오기도 하고 잘 안 눌러지거든요. 그래서 야채 위에다가 이파리를 몇 장 얹혀주고 그 다음에 누름하는 걸로 눌러주면 잘 눌려요. 그래서 이파리는 보니까 거의 공통적으로 이거 만드시는 분들은 다 몇 장을 따로 킵해놨다가 나중에 올려두는 용도로 쓰시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야채를 잘 다져주셨으면 다음 스텝이에요. 두 번째로는 소금을 넣어줄 거예요. 근데 얼만큼을 넣어주냐면 제가 해보니까 2리터를 꽉 채워주실 거면 1.25 테이블스푼 정도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 정도? 1.5리터 정도밖에 안 되는 야채를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저는 그냥 1 테이블스푼만 바다소금을 넣어주었어요. 사실 넣어보면 아시겠지만 야채는 이만큼 김치 대야통에다가 넣어놨는데 소금은 정말 이만큼 넣거든요. 근데 소금을 넣어주는 이유는 소금을 박테리아가 먹으면서 계속 성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영양분인 역할을 하는 거라서 결국 발효가 정말 많이 되고 나서는 소금 맛이 진짜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반려견에게 줘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바다소금 넣는 거 염분을 넣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다 없어질 거거든요. 분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짠맛이 안 납니다. 제가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넣었잖아요. 그럼 세 번째 뭐 하냐면요. 장갑을 끼고 다진 야채를 계속 소금이랑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마사지를 해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서로 비빈다 생각하면서 거의 3분에서 5분 가까이 계속 주물러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20분을 방치를 할 거예요. 그리고 20분이 끝나면 또 마사지를 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고 기다리는 과정을 총 4번에서 5번 정도까지 반복을 할 거예요. 저는 총 5번 마사지를 해줬어요. 그렇게 마사지를 다 하고 났으면 물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예요. 이제 수분이 야채에서 쫙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에다가 발효 용기에다가 옮겨 담아줄 거예요. 옮겨 담으면서 유의하실 거는 다 채웠는데 물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물이 이거 너무 물이 없는 것 같은데 물이 조금 짜작짜작하게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물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싶으면은 생수를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왜냐면 물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 박테리아가 성장을 계속 하거든요. 이렇게 용기에까지 다 옮겨 담으셨다면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효 용기를 쓰시는 분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구멍을 열어서
닫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발효 용기가 아니라서 이 숨구멍이 없는 용기라면 하루에 한 번은 뚜껑을 열었다가 닫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발효 용기를 실온에서 보관을 할 건데 어둡고 건조한 곳에서 보관을 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세탁실 어두운 곳에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아니면 캐비닛이나 팬트리 같은 데 넣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온도가 되게 덥기 때문에 한 10일에서 겨울은 추워졌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실온 보관을 하면은 발효가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 10일을 채웠더니 냄새가 딱 누가 봐도 이거는 피클이다. 이건 진짜 잘 익은 피클이다. 이 정도의 냄새가 나서 저는 10일에서 그만뒀고요. 하지만 지금이 엄청 덥지 않은 것을 감안했을 때 한여름에 만약에 담그실 거면은 10일까지도 절대 안 갈 것 같아요. 한 일주일?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도 피클을 자주 담그기 때문에 냄새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시고 정말 이제 상콤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하면 그만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0일에서 20일 정도를 거쳐서 발효가 전부 다 완료되었다면 이 발효 용기에 있는 야채를 이제 유리병에다가 옮겨 담아줄 거예요. 근데 유리병은 먼저 열탕 소독을 하고 잘 말리셔야지 최대한 오랫동안 야채를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탕 소독을 하는 방법은 제가 영상으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유리병에 옮겨 담으시고 나면은 보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냉장고에서 보관을 할 경우에는 박테리아가 성장을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더디게 성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상할 염려가 있기는 있지만 거의 4주에서 4개월 사이까지는 냉장고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멀쩡하다고 해요. 제 생각에는 김치 냉장고 보관하는 데다가 넣어준다 하면은 거의 무한대로 계속 보관이 될 것 같아요. 김치 냉장고! 그리고 만약에 냉동실에다가 그냥 얼려버릴 경우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유산균이 딱 그 시점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어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나 일반 냉장고에서 계속 발효를 시켜주는 것보다는 유산균이 훨씬 덜 하겠죠? 냉동 보관을 하던가 냉장 보관을 하던가 그건 견주분의 선택일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별거 아닌 발효 야채 설명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만드는 방법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여러분! 오늘은 발효 야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재료는 이렇게 돼요. 지금 적 양배추하고 그냥 양배추? 얘네 둘 다 유기농이 아니에요. 유기농이면 좋긴 하겠지만 뭐 어차피 양배추는 못 믿으니까 다시 다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거 쓸게요. 그리고 여기는 케일인데 즙용으로 쓰셔도 되고 쌈용으로 쓰셔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한 이 정도? 원래 2봉지가 더 있는데 혹시나 썰다가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썰게요. 그리고 미니 파프리카, 그리고 애호박 3개. 얘네들을 잘 씻어서 돌아올게요. 그리고 양배추는 잎을 하나하나 벗겨서 다 닦아주셔야 돼요. 농약이 안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해줄게요. 일단 야채의 핵심은 최대한 잘게 다져주시는 게 중요해요. 강아지들은 야채나 과일을 섬유질도 아빠, 호박을 좀 더 똑똑하게 자를 방법이 있을까? 내가 좀 호박을 바보같이 자른 것 같은데 이걸로 다질 방법이 없을까? 다져? 응. 어떻게 다질 건데? 그냥 최대한 우리 볶음밥에 넣듯이 쬐끄맣게 다질 거야. 이렇게 나? 여기에서 조심해. 이렇게 이걸 다 섞을 거라는 거지? 힘든 이상.
야, 여기 꽤 차겠는데? 꽤 차 벌써? 이 정도면 어. 네, 이 정도 김치통 하는 대야에 한 반 정도보다 조금 안 차는 정도의 야채가 지금 다 썰려 있어요. 생각보다 금방 야채가 찰 것 같아서 이 정도만 갖고 먼저 해볼게요. 네, 이제 바다소금을 넣어줄 건데요. 별거 없어요. 저희 김치 만들듯이 발효를 시키는 건데 이게 지금 1테이블스푼이거든요. 생각보다 조금 커요. 대략 이게 한 14g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야채가 엄청나게 양은 많지 않은 거라서 원래는 1테이블스푼에서 1.25테이블스푼 그러니까 1테이블스푼 플러스 4분의 1 테이블스푼 이렇게 해서 1.25 테이블스푼을 주는데요. 저는 야채가 조금 적어 보이기 때문에 1테이블스푼보다 살짝 덜 채워서 바다소금을 넣어줄게요. 네, 이 정도로 살짝 덜 채워줄게요. 다 뿌렸다. 그러면 장갑을 낀 상태에서 여기 소금이, 이게 다 소금이거든요. 이 야채를 잘 마사지를 해줄 거예요. 야채에서 저절로 김치할 때 배추 절이는 것처럼 물이 나올 거예요. 열심히 버무려 준 다음에 20분 정도 방치를 해줄게요. 제 생각에는 어림잡아 볼 때 다 소금도 하고 조금 절여지고 나면은 2.1리터 이 병에 70% 정도 찰 것 같은데 저의 눈대중이에요. 일단 넣어서 나중에 확인해 드릴게요. 정말 별거 없죠. 근데 야채는 최대한 잘게 다져주는 게 중요해서 다음번에는 야채 다지기를 사려고요. 그러면 얘를 20분을 방치해두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올게요. 안녕! 지금 보면은 물이 생기고는 있는데 적채 때문에 지금 엄청 까만 색깔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색깔은 예쁜데? 지금 20분이 또 돼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이게 물이 너무 없다 싶으면 물을 조금 넣어주셔도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또 버무려 줄게요, 한번. 쫑아, 일로 와봐. 적채 한번 먹어봐. 아이고, 잘 먹네. 아니네. 여기 있잖아. 아이고, 잘 먹네. 못 먹는 게 없어. 네, 그러면은 이제 마사지가 끝났으니까 20분을 또 기다려줄게요. 안녕. 어머, 왜 그러니? 돌아가.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소금 뿌리고 마사지 하고 나서 2번에서 3번 정도 더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왕 하는 거 그냥 한 번만 추가로 더 해줄게요. 지금 한 번 하고 도로시랑 산책 갔다 와서 한 번 더 마사지하고 발효통에다가 옮겨 담아서 숙성을 시켜줄 거예요. 물이 많이 나왔죠. 이 정도 나오면은 물을 굳이 더 추가로 안 넣어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물이 좀 부족하면 해외 사이트에서는 소금은 더 넣기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넣어주라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적정한 물과 소금의 양이 있어야지 박테리아가 먹고 아주 좋은 유산균들을 만들어내는 거래요. 그럼 쟤는 얘를 조금 더 마사지를 해주고 20분 후에 또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지금 4번째 마사지를 해줄게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한 번만 지금 대충 버무려주고 바로 통에다가 옮겨 담으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물이 되게 많이 나왔죠. 우선은 발효통에다 먼저 옮겨 담을 거예요. 발효통에서 발효가 다 되고 나서는 소독된 메이슨자 같은 유리병에다가 완전 밀폐되는
그런 통에다가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해줄게요. 어떡하지? 카메라 배터리가 별로 없어요. 일단 퍼담아 줄게요. 네, 이렇게 제가 예상했던 대로 한 60% 정도로 야채가 채워졌어요. 제가 이제부터 할 것은 아까 조금 남았던 양배추의 그 큰 잎을 이용해서 이 위에를 꾹꾹 눌러 담아줄 거예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파리로 위에를 메꿔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양배추의 큰 잎들을 위에다가 넣어주면은 이런 무게 역할, 이렇게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훨씬 더 눌러주기가 편해요. 그래서 얘로 꾹 눌러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게 별로 안 무거워서 다른 추가 필요하셨다고 써있는 리뷰 글도 보긴 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야채를 워낙 잘게 다졌기 때문에 누르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꾹꾹 눌러 담아주셨으면 뚜껑을 닫아줄게요. 초반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뚜껑은 이렇게 공기를 빼주는 구멍이 있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이라 그랬는데 저는 한 2, 3일에 한 번씩 공기를 한 번씩 빼줄게요. 네, 그럼 저는 얘를 어두운 곳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 지금 어저께 저녁에 했던 건데 물이 많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훨씬 없었던 것 같은데 발효가 잘 되고 있나? 꼭 여기 보면은 발효가 잘 되고 있는지 뽀글뽀글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도. 안녕 여러분, 오늘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에요. 야채 피레를 보시면은 겉으로는 크게 다른 거 모르겠죠. 근데 확실히 이렇게 빨강 색깔로 물들여진 게 되게 심해졌어요. 그리고 저는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아빠에게 물어봤는데 엄마 아빠가 둘 다 말을 하는 게 확실히 한 5일쯤 되니까 시큼한 냄새가 확 많이 올라오고요. 지금 딱 7일째가 되니까 냄새가 오히려 좀 더 가라앉았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후기 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한 3일 정도만 더 기다려서 10일을 채웠다가 이제 나중에 병으로 소분을 해줄게요. 그러면 얘는 다시 어두운 곳으로 넣어줄게요. 안녕 여러분, 지금 짜잔! 발효 야채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물이 엄청 많이 나와 있는데 색깔도 예쁘죠? 뭐가 다르냐면 확실히 발효돼서 시큼한 그 향이 확 올라와요. 엄마 맡아볼래? 나는 코가 잘 안 좋으니까. 확실히 나지? 식초 냄새 확실히 나지? 식초 냄새가. 이게 확실히 나요. 이제 한 딱 10일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너무 식초 냄새가 확 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이상 발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당장 얘를 미리 구매를 해둔 이 메이슨자에 넣어주려고요. 어쨌든 지금 얘를 열탕 소독을 해줄게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냄비에 물을 자작하게 넣어줄게요. 네, 그럼 이렇게 자작하게 물이 있었을 때 이렇게 유리병을 엎어줄게요. 그래서 차가운 상태에서부터 같이 온도를 끌어올려줘야지 유리병에 금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낮은 온도에서부터 시작할 거라 한 약불에서 중불 사이로 얘를 같이 끌어올려줄게요. 그럼 수증기가 올라와서 이 안에를 수증기로 덮으면서 열탕 소독이 되는 거예요. 저는 약한 불로 해줄게요. 깨질까봐 걱정돼. 좋긴 할 텐데. 불안해. 네, 그럼 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또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다시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줄게요. 이렇게 살짝만 다시 끓이면은 안에 있는 수증기가 또 바깥으로 나오면서 마르게 돼요. 이러면은 훨씬 더 빨리 안까지 바싹 마르게 돼서 정말 좋죠. 건조가 빨리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러면 안에가 이렇게 수증기가 없는 깨끗한 병이 완성이 돼요. 네, 그럼 얘를 열어줄게요. 완전 절여졌어. 그럼 얘를 한번 떠줘볼게요. 네, 얘는 잠가주기 전에 도로시 거를 조금만 빼줄게요. 애호박. 나는 못 먹는 게 없었어. 진짜 저거 케일 잎사귀 같은데 케일 잎사귀도 먹어. 케일 다 먹었어. 아이 맛있다.